그날 아침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을 때만 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봉투 속엔 법원에서 보낸 서류와 함께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0년 전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했던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때 29이었다. 남편은 선원 일을 하다 폭풍을 만나 연락이 끊겼다. 수색은 한 달 만에 중단됐고 시신은 찾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젊은 나이에 실종자 아내라는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홀로 살아야 했다. 세월은 흘렀다. 그 사이 나는 아이 둘을 키워냈고 남편이 남기고 간 집과 땅으로 근근히 버텼다. 외로움에 울던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평온함에 익숙해진 상태였다. 그런데 그가 돌아온 것이다. 30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이었고 제 청춘의 절반 이상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연락 없이 그냥 증발하듯 제 인생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은 건 빚과 깨져버린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홀로 살아갔습니다. 억척같이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늙어가는 제 얼굴을 거울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낯선 표정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집 좀 팔아. 절반은 내 몫이야.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는 돌아온 걸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재회가 아닙니다. 그건 제 인생의 마지막 굴레를 끊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열린 첫 조정 자리에서 그를 봤다.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 앞에 앉았다. 오랜만이군. 그 목소리 분명 그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손가락을 꼭 쥐었다. 변호사가 대신 말을 꺼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실종 신고가 잘못된 것이며 혼자 생존해 해외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순간 내 귀가 멍해졌다. 30년 전 폭풍 속에서 사라진 사람.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피눈물로 지켜온 재산을 달라고 한다니.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그가 진짜로 법적으로 남편의 자격을 되찾는다면 나는 집과 땅 절반을 잃을 수도 있었다. 더 끔찍한 건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남편은 죽었다는 진실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던 사람.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는 알기나 할까.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남편이니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가 살아온 30년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그가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미친 듯이 과거를 되짚었다. 그날 마지막으로 그를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폭풍 경보가 울리던 밤, 그는 서둘러 바다로 나갔다. 그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날이 너무 거세고 다른 선원들도 출항을 미루고 있었으니까. 이번만 나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가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귀를 때리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가 실종된 날의 기록을 다시 조사했다. 당시의 항해일지, 보험 계약서, 그리고 그가 몰래 숨겨놓았던 통장까지. 놀랍게도 그는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거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흔적을 지운 채 사라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그가 사라진 직후 해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폭풍에 휩쓸려 실종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사라졌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그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하지만 법정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서면 질문을 보냈다. 며칠 뒤 돌아온 답장은 단 한 줄이었다. 나는 살기 위해 떠났을 뿐이다. 살기 위해. 그 한마디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야 했나? 우리는 빚에 허덕였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다. 아이들은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했고 나 역시 허리병을 달고 살았다. 그런데 그를 오래 기억하는 한 지인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너 떠난 뒤에 다른 여자랑 살았어. 아이도 있더라.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진 이유,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이유, 그리고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이유까지.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떠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를 버린 것이었다. 다음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그의 눈앞에 모든 증거를 내밀 차례였다. 30년 전의 진실과 그가 숨겨온 거짓된 삶을. 법정 안은 숨 막히도록 조용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곧바로 긴장이 감돌았다. 나는 피고석에, 그는 원고석에 앉았다. 3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이제는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된 연인이라도 만난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엔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 변호사가 내 대신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실종 당시 돌아올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인물입니다. 그는 실종 직전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고 이후 해외에서 다른 여성과 살며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의뢰인과 두 자녀는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판사가 그의 쪽을 바라보았다. 원고, 이에 대해 인정합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살기 위해요? 당신이 살기 위해 떠난 그날, 저는 폭풍이 몰아치는 집에서 두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 택한 길이 다른 여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까?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다. 그의 변호사가 서둘러 말을 막으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원고, 피고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그는 눈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제 몫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미안함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아니었다. 단지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재산 때문이었다. 그가 말한 바로잡는다는 건 나의 삶을 다시 뒤집겠다는 뜻이었다. 내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다. 그가 해외에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새 가족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고 옆에는 그가 사랑한다고 적은 메모까지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에게 지난 세월 동안의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만 이제는 끝이라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가 내 인생에 남길 수 있는 건 오직 먼지 같은 기억뿐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평온함이 조금씩 돌아오는가 싶었다. 집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오랜만에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였다.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섞여 있었다. 할 말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는 발을 문틈에 끼워 넣었다.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재산 내 몫이야. 당신이 법정에서 이긴 건 운이 좋았던 거야. 다시 소송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운이요? 당신이 버리고 간 가족을 내가 지키고 빚을 갚고 집을 지키고 그게 운입니까?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럼 조금만 도와줘. 돈 일부만 주면 돼. 나도 이제 늙어서 힘들어. 그의 눈빛이 순간 애처롭게 흔들렸지만 나는 속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당신이 힘든 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30년 전 우리를 버릴 때 이미 모든 걸 잃은 겁니다. 그가 한 발 다가섰다. 좋아,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 과거 얘기 동네에 소문낼 수도 있어. 그 순간 나는 준비해 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그가 해외에서 다른 가족과 살며 남긴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계약서, 사진, 녹음 파일까지. 나는 봉투를 그의 가슴팍에 세게 밀어 넣었다. 해볼 테면 해봐요. 대신 이 자료가 경찰과 언론에 먼저 들어갈 거니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렸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움을 느꼈다. 30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마치 오래된 악몽이 사라진 듯 공기마저 가벼워졌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으며 마음속에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이다.
우선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다. 옷장 속, 서랍 속, 심지어 창고, 구석에 있던 오래된 사진들까지. 30년 전의 웃음이 담긴 사진도 있었지만 그 속웃음 뒤에는 거짓과 배신이 숨어 있었다.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불 속에 던지며 내 마음도 함께 비워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평생 미뤄왔던 여행, 배워보고 싶었던 그림,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바꾸는 작은 텃밭.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아내라는 굴레 속에서 내 꿈을 다 접어두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인생이었다. 매주 수요일이면 그림 교실에 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선생님이 그림이 참 자유롭네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야 제 마음도 자유로워졌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 덕분에, 그리고 소박하게 사는 생활 습관 덕분에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이젠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나를 지탱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묻곤 했다. 그 사람 다시 안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가장 늦게 배우는 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이라는 걸.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펼쳐질 것이다. 햇빛 아래서 웃고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함께할 것이다.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한때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분이 계신가요? 아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그 무게 때문에 내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나라는 사람도 희미해져 버렸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버티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도 했고,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고 책임이 아니라 도피였다는 것을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고 그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니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했고 나의 인생은 누구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견뎌온 날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혹은 상황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한 번만 용기를 내보세요. 그 발걸음이 언젠가는 저처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시선이 날 따라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주인은 이제 저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 살자. 그 다짐이 쌓이고 쌓여
남은 생이 비록 길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작은 불씨가 되어 그곳을 조금이나마 밝혀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결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할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 속 숨겨진 진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하루가 온전히 당신을 위한 시간이길 바랍니다.